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S법인의 흥미로운 생애 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S법인 하면 역시 통과 과실죠? 네, 맞습니다.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이 없고 이익이나 손실이 주주에게 바로 귀속되니까 C법인의 그 이중과자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주주수가 100명을 넘으면 안 되고 또 주주도 개인이나 특정 신탁같이 정해진 유형만 가능하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적 권리가 똑같은 딱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죠.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. S법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, 즉 자발적 취소, 또 반대로 의도치 않게 잃게 되는 비자발적 상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되찾는 회복 과정까지. 네, 이 과정에서 특히 누적 조정 계정, 그러니까 AAA라고 부르는 거랑 또 이익잉여금, ENP, 그리고 자격상실 후 전환기간, PTTP 이런 핵심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는지 보는 게 중요하죠. 맞아요. 이게 여러분의 세금 문제나 사업 방향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 아니 이렇게 좋은 세금 혜택을 가진 S법인을 왜 스스로 포기할까요? 이게 의외로 전략적인 판단일 때가 많다고요. 그렇죠. 가장 흔한 이유가 뭐냐면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할 때예요.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털, VC나 아니면 사모펀드, PE 같은 곳에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요. 아하, 투자자들. 네. 근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파트너십 형태로 되어 있어서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거든요. 아하, 자격 요건에 안 맞는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뭐 배당이나 청산할 때 권리가 좀 다른 그런 우선주 같은 거를 발행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자금 조달 방식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을 텐데. 근데 S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일 종류 주식 규정 때문에 그게 안 돼요. 그러니까 결국엔 S법인의 세금 혜택보다는 C법인이 주는 자본 조달의 유연성이 더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죠. 그때 전략적으로 C법인 양안을 택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회계연도 중간에 S법인에서 C법인으로 바뀌면 그 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.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발행된 주식의 과반수 주주가 동의해서 IRS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시킬지 날짜를 정하면 돼요. 네. 만약 그 효력 발생일이 과세연도 중간이면 그 해를 S법인 자격 상실 연도, STY라고 부르고요. 그 해가 S법인이었던 기간, S단기연도랑 C법인이 된 기간, C단기연도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. 두 개로 쪼개지는군요. 네. 그럼 그 해의 소득이랑 비용을 이 두 기간에 나눠야 하는데요.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전체 기간의 소득 비용을 날짜 수로 나눠서 배분하는 일할 계산 방식이에요. 일할 계산. 근데 만약에 모든 주주가 동의한다면 장부를 딱 마감해서 각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장부 마감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세금 부담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말고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나도 모르게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S법인 주주가 될 수 없는 사람, 뭐 다른 법인이라든지 파트너십, 아니면 비거주 외국인한테 단 한 주라도 주식이 넘어가면 바로 그 순간 자격 상실입니다. 단 한 주만으로도요? 와. 네, 또 주주가 100명을 넘어도 안 되고 아까 말한 그 단일 종류 주식 규정 위반? 그러니까 경제적 권리가 다른 주식을 발행해도 바로 자격이 박탈돼요. 아찔하네요. 특히 그 과거의 C법인이었던 S법인은 더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던데요. 자료에 보니까 수동적 소득 관련된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건 C법인 시절에 벌어놓은 이익잉여금, 즉 누적이익잉여금 AMP가 아직 남아있는 S법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. 네. 만약에 이자나 배당, 임대료 같은 이런 수동적 투자 소득이 3년 연속으로 총 수입의 25%를 넘게 되면요.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. 3년 연속 25%,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
그러면 4년차 되는 해 첫날에 바로 S법인 자격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요. 그 3년 동안 발생한 초과 수동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법인세율로 벌금 성격의 세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AMP가 있는 회사라면 이 수동적 소득 비율 관리는 정말 필수적입니다. 와, 이건 정말 큰 위험이네요. 자격 상실에 세금 폭탄까지. 아, 그럼 이렇게 자격이 상실되면 그동안 S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쌓아둔 이익 있잖아요. 그 주주들한테 이미 세금은 냈지만 아직 분배 안 된 돈, 누적 조정 계정, AAA,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? 여기가 또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바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 상실 후 전환 기간, 즉 PTP라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. PTP, 마지막 기회요? 네, 보통 자격이 상실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대략 1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. 이 PTTP 기간 동안에는 그 법인에 남아있는 AAA 잔액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를 하면요. 아, 현금. 네, 오직 현금입니다. 현금으로 분배하면 주주가 가진 주식의 기준액 한도 내에서는 세금 없이, 즉 비과세로 돈을 빼올 수가 있어요.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죠.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네요. 근데 만약에 장부상 이익 AAA는 많은데 회사에 당장 나눠줄 현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죠? 그럼 이 중요한 비과세 인출 기회를 그냥 놓쳐야 하는 건가요? 아깝잖아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영리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. 뭐냐면 S법인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미리 주주들한테 그 AAA 잔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약소고음을 발행해두는 방법입니다. 약소고음이요? 미리요? 네, 이렇게 하면 그 AAA가 회사의 부채로 바뀌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럼 나중에 C법인이 된 이후에 이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AAA를 비과세로 인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. 시간을 버는 셈이에요. 오, 굉장히 실무적인 팁인데요. 부채로 전환해서 나중에 갚는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 PTTP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. 만약 S법인 시절에 발생한 손실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고 2월 든 결손금이 있다면요. 네, 기준액 부족해서 공제 못 받은 손실들. 네, 그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PTTP 기간입니다. 주주가 이 기간 안에 추가로 자본금을 납입해서 자기 주식 기준액을 늘리면 그 늘어난 기준액만큼 2월 된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.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죠. AA 인출뿐만 아니라 2월 결손금 공제까지 PTTP가 정말 중요한 기간이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만약에 정말 실수로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면 이거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나요?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. 비자발적 상실 구제라고 영어로는 Inadvertent Termination Relief라는 제도가 있어요. 비자발적 상실 구제? 네, 만약에 자격 상실된 게 고의가 아니었고 또 그 문제를 알게 된 후에 합리적인 시간 안에 시정 조치를 하고 관련된 모든 주주나 회사가 IRS가 요구하는 조정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면요. IRS가 재량으로 그 자격 상실을 소급해서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오, 소급해서 무효로 해준다고요? 다행이네요. 네, 다만 이게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고요. 보통은 IRS에 개별적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절차, 즉 개인 납세자 결정 PLR이라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최초 S법인 선택 신고가 좀 늦었다거나 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지연 선택 구제라고 해서 좀 더 간소화된 절차도 있긴 합니다. 그렇군요. 일단 구제 방법이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.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자격을 잃으면 다시 S법인이 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. 맞나요? 네,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한번 S법인 자격이 상실되면 그 상실된 해를 포함해서 5년 동안은 다시 S법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 이게 IRC 섹션 3062G 규정인데요. 5년, 꽤 기네요. 네,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. 만약에 자격이 상실된 후에 그 회사의 소유권, 그러니까 지분이 50% 이상 바뀌었다면 IRS에 신청해서 이 5년 대기 기간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IRS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꽤 높아요. 아, 소유권이 50% 이상 바뀌면 5년 안 기다려도 될 수 있다.
네, 맞습니다. 특히 회사가 M&A 되거나 할 때는 이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. 새로운 주주들이 S법인으로 운영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보죠. S법인이라는 게 세금 혜택은 분명 매력적인데 그 이면에는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 또 관리가 상당히 복잡한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성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한순간의 실수로 자격을 잃기도 하고요. 네, 핵심은 결국 S법인의 운영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자격 상실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PTT 피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AAA를 현명하게 인출하고 또 혹시 모를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절차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이게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비즈니스의 미래 전략, 재무 건전성과 다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 딥다이브를 통해 S법인의 이 복잡 다단한 여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오늘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S법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변경을 고려해야 할지 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